일을 잘해도 50대 초반이면 회사를 나와야 하는 것이 씁쓸하지만 냉정한 현실입니다. 최상무의 더 큰 문제는 사장이라는 직책만을 바라보느라 50대 후에는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은퇴 이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었지만 회사를 떠나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일단 사장까지는 해봐야지 란 생각을 하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은 외면하거나 미루는 것이죠.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책은 쿨하게 생존하라 라는 책인데요. 여기 부제로 35세에서 45세 직장인이 놓치면 후회할 서바이벌 키트 6가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은 좀 20, 30대의 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30대 후반, 40대 중반 이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좀 조금씩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좋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책 속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몇 가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직업이 생기지는 않는다. 사기업 직장인의 운명에 명예로운 은퇴란 없다. 직장과 관련이 있든 없든 직장을 다니는 동안, 즉 정기적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력서에 써놓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직업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명함에서 회사 이름과 직책을 지웠을 때 스스로 무엇으로 정의 내릴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네,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내 은퇴 후에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직장을 나오기 전에 내가 생계를 유지할 그 수입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지금은 뭐 일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되면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 이미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불확실성은 항상 인간과 함께 합니다. 원치 않게 조직에서 밀려나 갑작스럽게 불확실성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자기만의 직업을 만들면서 불확실성과 대면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면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책에서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인용이 됐는데요. 네, 열을 붉은 꽃은 없듯이 누구나 지금의 자리와 영광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내리막이라면은 누군가에게 떠밀리듯이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스스로 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직업이 의사라면 그 직업 외에 내가 의사지만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한다. 이러면 그 사진 찍는 거를 제2의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고 하나의 더 명함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의사. 책 쓰는 직장인처럼 요새는 엔잡러라고 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게 좀 추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직업은 학원 강사이지만 제가 이렇게 책 리뷰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크리에이터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취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도 나만의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할 수 있다는 말보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길은 안다. 하지만 소수만이 그 길을 걷는다. 네, 일단은 실천의 중요성이 또 나오죠. 어느 책에나 빠지지 않는. 네, 여기에서는 이제 할 수 있다를 했다로 바꾸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개 약속의 힘. 이룰 게 있어야 실행력이 생긴다.
의지력이 약하고 독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언가를 걸면 됩니다. 명예를 잃거나, 즉 쪽팔리거나 아니면 돈을 잃거나.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무언가 잃을 것이 눈에 보여야 그게 아까워서라도 실행에 옮기니까요. 네, 두 번째, 리추얼의 힘. 매일 반복하는 의식이 있어야 성공한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일보다는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삶에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리추얼, 즉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평소에 책 한 권을 필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하면은 분명히 중간에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할 분들을 이제 블로그로 좀 모집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제 하겠다 선언을 하고 매일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추얼을 만드니까 훨씬 더 좀 재미있고 함께 하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추가하시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레프리의 힘. 심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일이 진행된다.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한 전문가도 좋고 신뢰할 만한 동료도 좋습니다. 이들은 숙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해주고 때론 피드백도 줍니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두고 조언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전문가에게까지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자주 의견을 묻고 또 이제 나도 도움이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모도로의 힘. 집중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할 일을 정해놓고 타이머를 맞춰 25분간 집중하고 5분 쉬는 것입니다.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집중력을 키우려면은 좀 이렇게 스스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봐라. 그리고 다섯 번째, 몰스킨의 힘. 적어야 실행한다. 머릿속에서 결심하는 것보다 종이 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적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네, 제가 지난달에 독서 모임 주제로 메모 관련 책을 4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서 기록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었는데, 이 책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쓰기의 효과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노트에 적어 놓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자주자주 읽어보고 확인하고, 네, 그러면 그런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는 친구가, 성공을 위해서는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내가 먼저 누군가의 훌륭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내가 친구와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먼저 다가서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저 사람한테 내가 뭘 얻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오히려 그건 나중에 나에게 더 이득이 되어 돌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장점을 먼저 찾고 좀 칭찬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했고요. 저도 좀 정성이 깃든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배드 뉴스,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 신은 왜 우리 삶의 위기를 가끔씩 던지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비교의 동물이라 배드 뉴스가 없으면 굿 뉴스를 굿 뉴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살면서 겪는
굿뉴스와 배드뉴스는 이벤트이자 해프닝입니다. 일시적이지요. 중요한 것은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굿뉴스 앞에서 너무 뻐긴다면 그 굿뉴스는 곧 배드뉴스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배드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굿뉴스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정말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두가 순간의 해프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겸손한 자세로 좀 유난 떨지 말고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좀 자만해지기 쉽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좋은 일이 오히려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거망동하지 말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삶의 GPS 해서요. Go, play, stop. Go, 일 어디까지 가봤니? 관심도 없는 직장에서 상사 잘못 만나 매일 어쩔 수 없이 야근하던 게 아니라 이 너무 재밌어서 몰입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경험 말입니다. 플레이, 일이 아닌 일에 어디까지 가봤니? 일이 아닌 일이란 직업 말고 다른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취미지요. 여러분은 회사 일 빼고 미쳐본 분야가 있습니까? 스톱, 멍 때리며 어디까지 생각해봤니? 잉여 시간의 확보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니까요. 창의적 아이디어는 멍 때리며 생각하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일과 일이 아닌 일, 그리고 쉼의 시간,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하다. 20, 30대에는 좀 일에 미쳐서 흠뻑 빠져보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일 외에 나를 기쁘게 하는 활동들을 좀 찾아서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독서하는 걸로 일 외에 제가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혜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잘 뭐지? 이렇게 좀 의문이 들거나 좀 답답하신 분들은 좀 독서를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지는 말아야겠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은퇴 후에 이제 남은 것이 없다면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직장 돈벌이를 하면서도 내가 은퇴 후에 진짜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좀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또 배울 것이 있다면 짬을 내서 좀 배워보는 시간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삶이 좀 지쳐있고 내 미래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